요! 상시벽을 홀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대만은 정치적 갈등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대만 국민당은 라이칭더를 끌어내리겠다며 칼을 갈고 있고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향후 동아시아 정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라이칭더 총통의 탄핵 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대만 상황부터 보자고요. 라이칭더 총통은 2024년 5월 20일에 대만의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막 1년 정도 총통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요.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이 터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여소야대와 주민소환제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 국회는 총 113석입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진당은 51석, 국민당은 52석, 민주당 8석, 무소속 2석으로 야당이 62석을 쥐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현상이죠. 그렇다 보니 여당이 전국을 주도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만 야당들은 더더욱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당장 국민당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하며 야당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주민소환 운동의 경우에는요,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을 유권자가 파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파면안을 제출하여 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투표율이 25% 이상이고 파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파면이 되는데 국민소환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민진당과 시민단체들이 예산 삭감하는 국민당 의원들을 향해 남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대만 국민 여론은 점차 분열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으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물론 대만 국민당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민진당과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니까 국민당도 이에 맞서서 동일하게 주민소환 운동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소환 운동을 주고받으면서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2025년 4월 29일 새벽 대만 국민당의 천진룽 신베이시 본서기가 대만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된 겁니다. 천진룽 서기는 단순한 당직자가 아니라 국민당 신베이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고위급 인사입니다. 지역 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구속이 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28일 신베이 지방검찰청이 국민당 신베이시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민당 관계자 4명을 소환 조사했고 조사 결과 천진룽 본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새벽에 구속을 단행했습니다. 대만 검찰이 국민당 지역위원회 사분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바로 주민 소환운동과 관련된 서명 위조 혐의 때문입니다. 주민 소환운동으로 인해 국민당 당직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천진룡 본서기가 국민당 고위급 인사인데 구속까지 되니까 그만큼 충격파도 컸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검찰은 왜 구속까지 단행했을까요? 대만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진행된 국민당의 주민 소환 운동 과정에서 서명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민 소환 운동의 절차상 지역 주민의 15%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공직자를 파면하는 안건이 정식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당 측이 이 기준을 넘기기 위해 서명인 명단을 위조하고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민진당에서 주장하길 국민당의 소환운동 청원서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되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대만 검찰이 이를 수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미 4월 15일에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대만 검찰은 국민당 지역 사무실과 관련 시설 3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요. 관련자 20여 명을 소환해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당 신베이시 조직을 이끌고 있던 천진룡 본석의 혐의가 구체화했고 결국 구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의 정치 갈등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 고위급 인사가 구속되니까 야당은 일제히 민진당의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입법부를 탄압한다고 반발하였죠. 그렇다 보니 대만 전역에서는 라이칭더 총통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권초 60%에 달했던 지지율은 오늘날에 45%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4월 26일에는 국민당 주최로 총통부 앞 카이당거란 대로에서 라이칭더 총통과 민진당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당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범야권 인사들도 전부 다 출동하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집회 참여 인원만 해도 25만 명이나 됐죠. 근데 이번 구속 사건까지 터지다 보니까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의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리룬 국민당 주석은 2024년 5월 20일에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된 이후 총통은 대만을 분열시키고 파괴했다고 말하며 입법원은 5월 20일에 즉각 라이칭더 총통의 파면을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현행 대만의 총통 선거 파면법에 따르면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총통은 파면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임기 1년을 채우자마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또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라이칭더 총통은 이건 독재가 아니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의미라며 독재와 싸우고 싶으면 천안문 광장에 가라고 초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강대강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중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라이칭더 총통과 집권 여당인 민진당을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세력으로 묘사하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국민당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국민당의 공격적인 언사와
대화와 선전이 중국의 대만 관련 정치 선동 논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중국 측 주장이 대만 국내 정치 담론의 주류 속으로 스며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공세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라이칭더 총통의 대중국 강경 노선과 그 리더십의 신뢰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하였죠. 최근 대만 국민당은 민진당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대만 국민당은 대규모 주민 소환 운동을 실시하면서 민진당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58번 시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물론 시작은 민진당이 먼저 하긴 했지만 지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주민 소환 운동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만 정치권 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확산한 소환 운동이 실제로 의원 다수를 퇴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소환 운동에 피로감과 부정적 여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러한 정치적 충돌은 대만 정부의 혼란상을 부각하고요. 대만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다수의 의원이 소환되어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더라도 현재 상황은 대만의 정치권 전반의 혼돈과 불안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만의 정치권이 불안하게 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작을 실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것을 보고 중국의 정치 공작인 것 같다는 분석에서 대만의 정치 상황과 중국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진당은 실제로 중국의 대만 침략에 큰 걸림돌이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 갈등을 더 키우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그렇다면 라이칭더 총통이 정말로 탄핵당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라이칭더 총통이 탄핵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대만 국회의원 입법원은 총 113석인데요. 이 중 민진당이 51석, 국민당이 52석, 민주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 총합이 62석입니다. 그런데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요, 전체 의원의 4분의 1인 29명 이상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인 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야권 의석수가 62석인 만큼 현재로서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적은 상황인데요. 민진당에서 14명이나 이탈표가 나와야지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탄핵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 반민진당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는 기반이 될 수 있어서 라이칭더 총통에게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라이칭더 총통이 이렇게까지 공격받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강경한 반중 노선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후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면 대만이 소멸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하여 중국은 크게 격앙했고요.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죠. 물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긴 해야 합니다만 라이칭더 총통이 이전 총통보다 대중국 강경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양안 관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국이 계속 침공 야욕을 보이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일 큰 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라이칭더 총통은 야당의 반대를 친중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협상 대신 대립을 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정부가 중국 간첩 색출을 명분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조사하기까지 했죠. 공무원 감시 강화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이 좀 있는데요. 대만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해 대미 투자를 확대했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국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라이칭더 총통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쳤고요. 현재 민진당에 대한 지지율은 43.6%,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지지율은 45.7%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죠. 현재 대만의 전국 불안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로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